뉴욕 증시가 큰 폭으로 하락하며 이틀째 약세를 이어갔습니다. 소비자 신뢰 지수가 10개월 내 최저치를 기록한 점이 유통업체들의 실적 호조를 희석시켰습니다. 다우는 100포인트가량 하락해 1282를 기록했습니다. 미국의 시중은행과 저축은행 가운데 부실이 심화돼 감독당국의 관찰 대상에 오른 문제은행이 작년 말 현재 702개로 급증해 1993년 이후 16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금융위기가 촉발된 이후 1년 사이 450개가 늘어난 것입니다. 한편 유럽 증시도 하락세로 마쳤습니다. 독일의 기업 경기가 악화되는 등 경기에 대한 우려가 부각되면서 투자 심리가 급속하게 위축됐습니다. 주요 증시 가운데서도 독일이 1.5%가량 하락해 가장 큰 폭으로 내렸습니다. 유가는 미국의 급격한 소비 심리 악화와 달러와 가치 상승 등의 여파로 떨어졌습니다. 4월 인도분 WTI는 배럴당 1.6% 떨어진 배럴당 78달러대로 마감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슈의 마켓의 최혜린입니다. 간밤에 열린 뉴욕 증시 소비 심리 충격에 하락하고 말았습니다. 다우가 100포인트, 1% 정도 밀려서 1282로 끝이 났는데요. 소폭 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됐던 소비자 심리 지수가 말이죠. 10개월 내 최저치까지 큰 폭으로 하락한 것이 가장 큰 악재였습니다. 때문에 원자재, 에너지주 수요 우려가 고개를 들면서 관련 업종들도 약세를 면치 못했었는데요. 주요 유통업체들의 실적은 개선됐지만 호재로서의 영향력은 시장 분위기 때문에 크지 못했습니다. 보다 자세한 전문가와 함께 글로벌 증시 알아보도록 하죠. 리딩 투자증권에서 우성재 연구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예상했던 것보다 소비 심리 지수가 많이 안 좋았나 봐요. 예, 어제 같은 경우 이제 지표들이 좀 안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시장 예상치를 하회하는 소비자 신뢰 지수의 발표와 함께 시장은 3대 지수 모두 하락세를 나타냈었는데요. 다우 지수 같은 경우 0.97% 하락한 1282포인트대, S&P 500 지수는 1.21% 하락한 1094포인트대, 나스닥 지수 또한 1.28% 하락한 2213포인트대 장 움직임 보여주면서 3대 지수 모두 하락세를 나타냈었습니다. 최근 들어서 다우 지수 계속적인 상승 추세를 이어져 나오는 모습이었었는데요. 결국 어제 같은 경우 지표 악재로 인한 시장에서의 매도 물량이 꾸준히 출현하는 모습을 보면서 약세로 장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소비 심리 악화에 따른 충격이 하락이 가장 큰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소비자 신뢰 지수가 10개월 내 최저치를 나타냈었고 예상치를 큰 폭으로 하회했다는 부분이 시장에서의 부담감을 나타내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어제 실적 발표가 있었던 홈디포의 실적이 예상보다 좋게 나오는 모습을 보이면서 주택 가격 상승세의 지속과 함께 주택 관련 업종들의 강세가 눈에 띄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S&P 케이스 실러 지수 또한 시장에서의 계속적인 완만한 상승세를 이끌어 나가고 있는 것으로 발표되면서 주택 가격의 상승세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는 기대감이 시장에서의 그나마 하방 경직성을 보여주는 모습이었는데요. 하지만 지금 시장에서의 부실은행에 대한 우려감이 다시금 커지면서 이러한 부실은행들이 27%나 증가했고 파산 이야기가 나오면서 금융주들의 약세를 전반적으로 이끄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다우지수의 일봉 차트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우지수 결국 어제 같은 경우 1300선 무너지는 모습을 보면서 1280포인트대 장 마감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는데요. 결국 가장 많은 매물대가 있던 1280선의 지지 여부가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시장에서의 계속적인 장세 움직임을 보였던 기간 조정 장세를 보였던 1500선과 1200선의 박스권에서의 지지가 가능할지 여부가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 만약 이 부분이 다시금 또 지지가 되지 않는다고 하면 만선 부근까지도 다시금 하락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 염두하시고 시장을 접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무엇보다 굉장히 취약하게 나온 소비자 신뢰지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소비자 신뢰지수, 소비 심리지수 이렇게 같은 여러 가지 용어로 불려지고 있는데 소폭 떨어질 것이라고 예상이 됐었는데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10개월 내 최저치로 결과가 나온 이유 궁금하네요. 예, 지금 소비자 신뢰지수 46으로 발표가 났었습니다. 1월달 소비자 신뢰지수가 56.5로 발표가 됐었고 이번 2월 1월 소비자 신뢰지수는 이제 55로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실제 발표가 46으로 나타나면서 예상치보다 마이너스 9포인트나 큰 폭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결국 10개월 내 최저치를 기록을 하면서 예상보다 하회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는데요. 결국 이러한 것들이 시장에서의 부담감을 나타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아직까지 시장에서의 실업률이 계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모습이 급격히 개선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취약한 고용 회복에 대한 반영이 되면서 소비 심리 또한 더딘 회복을 나타내는 모습을 보여주었었는데요. 현재 지금 올해 실업률은 9.5%대를 예상하고 있는 가운데 실업률이 개선되지 않았을 경우 소비자 심리 지수 또한 큰 폭으로 개선되기는 어려운 만큼 시장에서의 가장 큰 핵심 문제는 실업률의 개선 여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역시나 좀 빠르지 않은 고용의 회복이 소비 심리 지수를 크게 끌어내렸다라는 말씀이셨는데요. 자, 그런가 하면은 미국의 20개 대도시 지역의 집값은 소폭 증가를 하면서 7개월 연속 상승하는 흐름을 나타냈다면서요. 예, 지금 12월 케이스 신뢰 지수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지금 20개 주요 도시의 주택 가격이 전월비 7개월 연속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에서의 기대감을 나타냈었는데요. 지금 주택 관련 업종들과 주택 지표가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미국 주택 시장에 대한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12월 케이스 실내 주택 가격 지수는 전월 대비 0.32%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7개월 연속 상승세를 나타냈었습니다. 예상치를 상회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에서의 안정화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고 있지만 전년 동기 대비 3.08%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던 만큼 아직까지 주택 경기가 큰 폭으로 개선되고 있지는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조엘 라로프라는 이제 라로프 이코노믹 어드바이저의 조엘 라로프 대표는 지금 시장에서의 미국 주택 시장이 느리지만 개선세를 지속해 나오고 있다는 이야기를 내놓으면서 시장에서의 주택 회복 기조는 계속 이어져 나갈 것이다 무게를 실는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이제 주택 지표들이 계속적으로 개선세를 나타내고 있고 7개월 연속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지만 하락폭이 더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속에서도 계속적인 완만한 상승 추세를 이끌고 있는 만큼 시장에서 이러한 회복 기조가 계속적으로 이어져 나가면서 주택 관련의 수요는 계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미국의 대도시 지역의 주택 가격이 7개월째 계속해서 상승 흐름을 타고 있긴 한데 전년 동월 대비로는 아직까지 3% 정도 가격이 낮은 그런 결과에 머무르고 있으니까요. 계속해서 주택 가격이 조금씩 이렇게 좀 올라가길 또 추세적으로 기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반적인 지표 굵직한 것들은 좀 정리를 해본 것 같고요. 업종별 분위기도 좀 살펴드려야겠는데 앞서서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소비자 신뢰 지수가 크게 좋지 않으면서 에너지 상품 쪽에 대한 수요 우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쪽 분위기는 당연히 안 좋았겠네요. 예, 어제 같은 이제 종목별로 좀 다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실적이 좋았던 홈디포의 실적 발표였었는데요. 홈디포의 4분기 순이익으로 전환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실적 개선에 따른 기대감으로 상승 마감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지금 이와 반면 시어스 홀딩스 같은 매출이 큰 폭으로 감소하면서 4분기 매출이 전년 대비 6.1%나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주가는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지금 이제 미국 유통업체들이 지난해 4분기에 실적이 큰 폭으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난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메이시스 같은 경우에 실적 발표를 통해서 4분기의 순이익이 4억 4,600만 달러, 주당 1.10달러로 발표를 했었습니다. 결국 흑자 전환에 성공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유통업종들의 계속적인 실적의 강세 움직임은 기속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하지만 이와 반면에 유통업체는 어제는 약세의 움직임을 보여주었었는데요. 네. 로우스, 타겟 같은 업종들 또한 시장에서의 실적은 개선될 것으로 보이고 있지만 소비자 신뢰 지수가 나쁜 모습을 보이고 있는 만큼 시장에서 이러한 것으로 인한 매출이 감소할 것이라는 우려감 속에서 소폭 약세로 마감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 원자재 관련 업종들의 약세가 가장 눈에 띄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유가가 어제 기준으로 80불을 돌파하는 모습이었는데 오늘 78불 선으로 다시금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이러한 원자재 관련 업종들의 약세가 가장 눈에 띄는 모습이었습니다. 알코아 그리고 캐터필라, 보잉 같은 이런 지수 대형주들 또한 약세 움직임을 보이면서 지수의 하락을 주도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소비 심리가 좋지 못하니까 경기 회복 지연 이것이 결국 향후 여러 가지 유통업체들 실적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수요 기반을 흔들 수 있다는 것이 실적 호재를 좀 많이 상쇄시켰던 것 같습니다. 자, 반면에 좀 안 좋은 소식들이 또 은행 관련해서 나와 있는데요. 미국의 부실화 가능성이 높은 소위 문제은행 수가 급증했다고 합니다. 작년 말 현재 지금 700개를 넘었다면서요. 예, 지금 서브프라임이 터지면서 중소형 관련 은행들의 이러한 부실 문제가 계속적으로 부각이 되고 있는 모습이었는데요. 결국 지금 이제 4분기에 이제 부실 은행들이 702개를 기록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에서의 중소은행주들에 대한 금융주에 대한 부담감이 커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 연방예금보험공사 즉 FDIC에서 문제은행이 702개를 기록한다라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었는데요. 지난 4분기 부실은행이 약 27% 증가한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에서의 부담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1993년 이후 최고 수준으로 나타나는 모습을 보이면서 은행업계가 고르게 회복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대형 은행주들을 중심으로 한 수익 개선의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이러한 흐름이 계속 이어져 나간다고 하면은 중소
중소은행들의 계속적인 약세 속에서 민간 대출들 또한 감소할 것이라는 부담감이 커지고 있는 만큼 시장에서 이러한 부분이 어떻게 개선될지 여부가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결국 이러한 흐름을 보이면서 시장에서의 움직임, 계속적인 약세 움직임을 보일지 이러한 중소은행주들의 움직임 또한 유심히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대형주들, 대마불사법안이 이번에 지금 통과가 될 것인지 여부에 따른 시장에서의 이러한 움직임이 계속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중소은행들을 위한 새로운 지원책이 나올지 여부 또한 확인하시면서 시장 접근하셔야겠습니다. 네, 미국의 문제은행 수가 급증을 하고 있긴 한다. 뭐 이런 소식도 이제 지금 들려왔는데요. 그리스 은행에 대해서도 안 좋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피치가 그리스 4개 은행에 대한 신용 등급을 좀 좋지 않게 조정을 했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를 포함해서 유럽 쪽 분위기도 좀 전해주시죠. 일단 다 하락으로 마감이 됐어요. 네, 이제 어제 같은 유럽 증시 하락으로 장 마감했습니다. 지금 이틀 연속 약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유럽 증시는 약세 움직임을 보이면서 영국이 0.69%, 프랑스가 1.32%, 그리고 독일이 1.48%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유럽 증시 시장에서 부담감이 커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면서 이러한 우려감이 커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세계 경기 회복의 지연에 따른 우려가 시장에서 부담감을 잡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리스의 은행들에 대한 신용등급 하향, 이러한 움직임 속에서 영국 시장 또한 아직까지 완전히 회복세로 전환되지 않고 있다는 우려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시장에서 전반적인 약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결국 시장이 계속적인 상승 추세를 이어져 왔었고, 이러한 흐름으로 인한 시장에서 다시금 강세장의 이후 랠리를 이끌어왔던 만큼 이러한 유럽 시장의 약세 또한 계속적으로 이어져 나갈 확률보다는 다시금 지지를 받고 올라올 확률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그리스의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지,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여타 그리스만의 문제가 아니라 영국 그리고 아시아 지역까지도 이러한 부실 위험이 커지고 있다는 위기감이 계속 재차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부분의 해소에 따른 시장에서 움직임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주요 관심 포인트를 조금은 체크하시면서 시장 접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미국의 소비자 신뢰지수도 10개월 내 최저치를 기록을 했는데 또 독일의 기업 신뢰지수도 11년 만에 처음으로 하락했다. 여러 가지 경기 회복세가 둔화될 수 있다는 신호가 유럽에서 또 미국에서 곳곳에서 터져 나왔던 것 같습니다. 한편 달러화는 뭐 주요 통화 대비해서 지금 8개월 내 최고치를 찍었다고 하는데 유가가 매달 80달러를 넘어섰었는데 4월 인도분으로 바뀌면서 좀 많이 내려갔겠네요. 예, 아무래도 이제 유가는 이제 1.8%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지금 78.86달러로 장 마감하는 모습인데요. 지금 3월 물에서 4월 물로 넘어가는 모습을 보이면서 이런 콘덴고 현상이 시장에서 이 콘덴고 현상과 함께 유가 또한 급락세를 나타내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달러 강세 기조가 시장에서 나타나는 모습을 보이면서 유가에도 부담이 되고 있는 모습, 그리고 이제 다우지수의 약세 움직임, 지표들 또한 안 좋은 모습을 보이면서 이러한 것들이 전반적으로 시장에서의 약세를 견인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와 함께 금값 또한 0.9% 하락하면서 온수당 1,103.20달러에 장 마감하는 모습 보이며 시장에서의 약세 움직임을 주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유럽 그리고 상품까지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오늘 밤 이제 일정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한데요. 벤 버냉키 연준 의장의 입에 모두들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내일 상하원의 청문회에 참석을 하게 되는데 이를 포함해서 일정 좀 챙겨보죠. 예, 아무래도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 주요 지표들보다 벤 버냉키 의장의 상원 하원에서 나오는 청문회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여부가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재할인율 인상이 시장에서 0.25bp 올리는 모습을 보였던 가장 큰 이유가 매파의 두 연방은행 총재가 강력하게 재할인율 인상을 요구를 하면서 재할인율을 인상했다라고 언급이 나왔었는데요. 결국 이번 청문회에서 이제 벤 버냉키 의장이 어떠한 이야기가 나올지 여부에 따른 시장에서의 큰 출구 전략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나올 것으로 보이고 있는 만큼 시장에서의 관심은 커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 NBA 주택융자 신청 지수 그리고 1월 신규주택 매매 지수의 발표가 있는데 1월 신규주택 매매 지수 발표가 예상치와 부합할지 혹은 더 증가할지에 따른 시장에서 주택 관련 업종들의 움직임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염두하시고 시장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일단은 벤 버냉키 연준 의장이 어떤 얘기를 할 것인지가 관심인데요. 재할인율을 왜 인상했는지 그 배경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얘기를 해줄 것 같고 일단은 다우가 1%, 100포인트 정도 하락한 상황에서 버냉키 의장의 입에 많이 좀 기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반등할 수 있을까요? 버냉키 때문에요? 일단은 벤 버냉키 의장의 언급에 따른 시장에서 반등이 나올지 여부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벤 버냉키 의장의 이야기가 시장에서의 이러한 호재로 작용될 확률이
확률이 좀 높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데요. 지금 시장에서의 분위기 자체가 단순한 출구 전략을 강하게 내놓기는 좀 어려운 시점입니다. 지금 중국 같은 경우 어제 약세 움직임을 보였던 가장 큰 이유가 이번 양해가 끝난 이후에 금리 인상과 그다음에 지준율을 인상할 것이라는 우려감이 긴축에 대한 부담감을 나타내고 있었는데요. 아직까지 이러한 부분이 시장에서 크게 영향을 내놓기보다는 루머로서의 이야기가 더 큰 부분인 만큼 이러한 움직임이 미국 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결국 미국 또한 이번 벤 버냉키 의장의 이야기가 시장에서 큰 충격을 줄 만큼 악재로 작용되기보다는 호재로 작용될 확률이 좀 높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 가운데 빨라야 올 3분기 이후에나 금리 인상이 시행될 확률이 높은 만큼 시장에서 이런 안도감으로 인한 다시금 반발 매수의 유입의 가능성은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리딩 투자증권 우성재 연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는 소비 심리 지수가 좋지 못하면서 그 충격에 1% 다우가 100포인트 정도 하락하고 말았습니다. 유럽 쪽에서도 경기 회복세가 둔화될 수 있다는 안 좋은 지표들이 쏟아지면서 유럽도 역시 내림세로 끝나고 말았는데요. 오늘 우리 장은 또 어떤 영향을 줄까요? 국내 증시 전망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양종금증권 홍재지자 업무로 가서 최일종 팀장 만나보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우리 증시가 두 발볼 호재 때문에 막판에 좀 갑자기 플러스로 바뀌긴 했습니다만은 일단은 좀 숨을 골랐다 이런 분위기인데 간밤에 글로벌 증시 분위기가 딱히 좋지는 않은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의 소비 심리 지표가 좀 안 좋은 그런 쪽으로 나와서 일단은 하락을 한쪽으로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큰 틀에 봐서는 이제 그 글로벌 경기와 경제 상황하고 매치를 시켜봤을 때는 하나의 잔파도다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미국 증시가 하락을 했다라는 것은 일단은 그 자국 내, 그러니까 미국 내의 문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우리 시장에서의 핵심 변수 여전히 버냉키 의장의 발언에 좀 주목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우리 증시가 오늘 미국 영향을 받아서 하락 마감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의 쉬었다 가는 하나의 쉼표의 역할을 좀 할 가능성이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일단은 그렇게 크게 우려를 안 하고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전일 우리 증시 방향성은 이제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구간에서 좀 움직였다라고 판단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예측이라는 부분은 이제 미국 증시 약보합 마감 어제죠. 예. 그리고 이제 변수가 되는 이제 외국인들의 현선물 수급 동향 그리고 베이시스의 안정이 주된 상승의 이유였다라고 이제 판단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장중 중국의 하락폭 확대에 따라서 우리 증시도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만은 재차 중국의 낙폭 축소 흐름 속에서 외국인들의 선물 매수 확대, 개인들의 선물 매도 축소의 흐름, 이러한 흐름 속에서 종합지수는 강보합의 상승 마감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일 증시를 예상을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우리 증시 변수 여전히 보합선에서의 눈치 보기 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런 부분은 이제 미국 증시의 하락과 연계를 시킨다 이러면은 변동성이 좀 다소 확대되는 상황에서 보합선 이 마감 이런 쪽으로 이제 판단을 해볼 수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은 이제 기본적인 수급 바탕이 어느 정도 안정이 되어 있는 상황으로 이해가 되면서 미국 시간으로 이제 수요일과 목요일 금요일이죠. FRB의 그 버냉키 하원과 상원 쪽에서의 증언, 시장의 시선은 이러한 쪽에 고정이 돼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버냉키 의장의 최근 그 재할인율 인상에 대한 의견, 그리고 향후 출구 전략에 대한 대처 방안, 현 경제의 위치를 어느 정도 점검하면서 발언을 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요. 개인적인 사견으로서는 이러한 부분에 증시 상승 쪽으로의 가능성을 조심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작년부터 시작된 글로벌 금융위기의 잔불이 여전히 꺼지지 않은 상황에서 단적으로 이 금리 인상과 같은 극약 처방을 쓰게 된다면 상당히 혼란스러운 상황이 나타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경제 상황에 맞는 약의 처방을 해줌으로써 그 완치의 속도를 조절한다는 차원, 이러한 차원에서의 재할인율 인상이다라고 이제 사견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겠고요. 결국은 이제 미국 경제가 살아나고 있고요. 이로 인한 글로벌 경제도 같이 살아나고 있다라고 이제 판단이 되는 만큼 증시에 미치는 영향력은 이제 부정적인 악재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보다는 긍정적이고 수긍이 가는 호재로서의 역할을 할 가능성이 크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증시 추가적인 뭐 박스권 상단부 찾아가는 그런 분위기가 이러한 그 원인을 통해서 우호적으로 분위기가 나타날 것으로 판단을 해보겠고요. 기본적인 이러한 생각을 깔고 기술적으로 오늘 우리 증시에 영향력을 미칠 만한 사안은 수급적인 측면, 매일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이러한 부분은 이제 제외하고요. 오늘은 이제 중국의 상승 가능성에 좀 주목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죠. 중국이 지금 연휴를 끝내고 나서 이틀 연속 지금 하락을 했습니다. 기술적인 반등이 나오는 그런 국면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이 하락을 해서 어느 정도 심리적인 측면에서 좀 부정적이겠습니다만은 중국도 기술적인 반등권력에 있다라는 측면, 이러한 부분을 생각해 봤을 때는 중국이 상승 모드로 진입이 된다 이러면 우리 증시에는 긍정적인 내부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중국이 이틀 조정, 3천선 하회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기술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좀 심리적으로 좀 안 좋은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오늘 우리 증시에서 중국 증시가 나타내는 영향력은 다소 있을 것이다라고 판단이 되는 만큼 중국 증시를 한번 찾아보고 어느 정도 체크를 해보는 그러한 이제 이 변수로서의 이 체크, 그러한 부분을 상당히 좀 신경을 좀 써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니까 전날은 뭐 급등에 따른 숨고르기 장세였다, 뭐 쉼표 같은 날이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당분간 좀 숨고르는 장세가 계속 된다라고 했을 때 말이죠. 미국이라든가 중국 눈치 보면서 결국 박스권에 한동안은 갇히겠다라는 말씀이신데 지수가 못 가면 대형주도 못 갈 테고, 그렇다면 코스피든 코스닥이든 중소형 개별주에 좀 주목을 하는 게 단기적으로 좀 유효할까요? 뭐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뭐 중대형주, 지수가 올라가지 않고 하락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패턴 자체가 업종별로 다르게 나오는 그러한 상황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이제 중공업주와 이제 뭐 이런 쪽으로 이제 강세의 모습, 그리고 금융주, 철강주들, 경기 민감주 쪽으로 상승 흐름이 상당히 좀 탄력 있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일 같은 경우는 좀 종목이 좀 이렇게 좀 극단적으로 이제 갈리는 그러한 양상이 나왔습니다. 특히 이제 전기전자 쪽에서요. 전기전자도 지금 뭐 계속해서 상승 모드를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만은, 위태위태한 기술적인 흐름을 지금 보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업종별로 봤을 때는 상승하는 업종과 하락하는 업종이 갈리면서, 종합지수는 거의 평행선을 유지하는 그러한 이제 분위기가 나타날 것이고요. 그리고 테마주 쪽으로는 이제 상당히 좀 탄력이 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종합지수가 정체 상황을 벗어나지 못하는 만큼 수익률 차원에서의 매매 전략, 이러한 부분을 이 투자자들이 코스닥이라든가 아니면 코스피의 중소형주 쪽의 테마주 쪽으로 초점을 맞추면서 매매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그러한 부분이 나타나고 있다 이거죠. 전일 우리 증시에서 상승 주도했던 업종이 이제 전기전자 일부 종목, 금융주, 화학주, 철강주들의 이제 상승 흐름이 상당히 좀 눈에 띄었는데요. 이러한 업종들의 이제 면면을 살펴보게 되면 경기 민감주와 이제 소재주라는 점이 눈에 띕니다. 이것이 가지는 시사점은 우리 경제가 나아가서 이 글로벌 경제도 마찬가지고요. 정점을 찍고 버블을 형성하는 단계가 아니고요. 여전히 성장을 하고 있는 진행형의 의미가 있다라고 이제 판단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업종별 전략으로 여전히
핵심 업종들에 대한 분할 매수 전략은 계속해서 유효한 상황이고요. 현재 지수대를 현 시점에서 분석하면 적당한 상황이다라고 판단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증시는 미래의 실적과 기대를 미리 앞당겨서 반영시키는 그러한 시장이기 때문에 향후 글로벌 경기 회복과 안정, 그리고 무역량의 증가를 생각했을 때 종합지수의 고점은 현 국면보다는 여전히 높은 국면에 있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현 지수대에서의 그 중기 투자 매수 구간으로는 크게 불안한 감은 없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테마주들 움직임 상당히 좋습니다. 전일 같은 경우는 다이나믹하게 그 와이브로 관련주들이 장 초반과 중반까지는 계속해서 마이너스권역에 있다가 후반에 급진적으로 급등을 하면서 대부분 상한가 마감을 하는 그런 그 좋은 흐름을 보였는데요. 이러한 그 테마 쪽으로의 이 수익률 게임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테마주들 여러 가지 많습니다. 블루레이라든가 와이브로, 그리고 원자력 관련주, 이러한 쪽은 이제 계속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으로 이렇게 보이고요. 결국은 이제 오늘 전략 중기 투자로서의 핵심 경기 회복에 대한 핵심 업종, 이러한 쪽의 매수는 여전히 유효한 상황이고요. 수익을 위한 테마 종목들 단기 매매 상당히 좀 유효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날 미국 증시가 하락을 해서 대형주들이 그렇게 크게 움직이지 않는다 이러면 테마주 쪽으로 상당히 좀 탄력 있게 움직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쪽을 한번 전략적으로 접근해 보는 것도 방법이 되겠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자, 일단 간밤에 미국 쪽에서 부실은행 숫자가 급격히 늘어났다라는 통계가 나온 것도 우리 국내 은행주에 괜찮을까라는 의문이 하나 또 들고요. 또 한 가지는 3월에 이제 투자를 할 때는 중국 쪽에 뭔가 모멘텀이 있는 기업들을 좀 보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도 있는데, 양쪽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단하게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의 그 부실은행이 늘어났다라고 하는 거는 지금 현 상황에서는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새롭게 나타난 이야기는 아니고요. 금융위기가 발생했을 때의 그때의 부실보다는 현재의 부실은 그래도 상당히 좋은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금융위기가 완전히 해결이 지금 안 되고 있고 계속해서 잔불이 남아있는 그런 상황에서 기업들이 그렇게 크게 과거보다 어렵지 않은 상황에서 어렵다라고 운다라고 했을 때 사탕을 갖다 계속 주는 그러한 상황이 현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일단 이러한 부분이 이제 나중에 출구 전략을 통해 가지고 없어지겠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기업들 나름대로 자생력을 좀 키워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겠고, 기업의 이익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여전히 이 은행이라든가 각 기업들 계속해서 우는 이야기를 좀 계속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고요. 중국 같은 경우는 일단 모멘텀은 여전히 유효하게 있습니다. 아직까지 성장 쪽으로 이제 계속해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생각해 봤을 때는 중국은 한번 이제 한 템포 쉬어가는 코스가 지금 진입이 돼 있습니다만은 결론적으로 장기적인 트렌드를 봤을 때는 우상향하는 그러한 좋은 흐름을 보일 것으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중국 변수 또 미국 쪽 은행에 대한 안 좋은 소식, 우리 은행주에는 또 괜찮은 영향을 줄 건지, 영향을 얼마나 줄 건지까지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자, 어제는 현대제철의 엣지 종목으로 들고 오셨는데 오늘은 어떤 종목을 들고 오셨는지 궁금하네요. 네, 오늘은 이제 한전 KPS를 가지고 왔는데요. 한전 KPS는 이제 원자력 테마의 핵심 주축이 되는 이제 그 종목이죠. 외국인과 기관의 연일 계속되는 이제 매수세 확대에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재료적인 측면은 최근에 오바마 대통령이 원자력을 대체 에너지원으로 이제 적극 활용하겠다라는 발언, 그리고 우리나라의 원자력 해외 수주권에 대한 기대 심리가 적극적으로 반영되고 있는 시점으로 모멘텀이 여전히 살아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꺼지지 않는 그런 원자력 테마도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야겠다라는 생각으로 가지고 왔고요. 실적적인 측면에서는 현재 주가와 실적을 반영했을 때 어느 정도 반영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만은 그런 부분을 생각해 봤을 때 매수가는 이 N자형 패턴으로 기술적 반등 이후에 나타나는 그런 부분에서 48,000원 정도에서 매수하실 것을 말씀을 드리겠고, 목표가는 52,000원까지 보겠습니다. 즉 전고가까지는 좀 힘들 것 같고요. 손절가는 46,500원 정도 수준에서 일단은 손절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동양총금증권 홍대지점 최일종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2월 24일 수요일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홈쇼핑과 백화점 등 대형 유통업체들이 판로가 어려운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폭리나 다름없는 수수료를 받는가 하면 막대한 부대 비용을 떠넘기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00만 원짜리 옷 하나를 팔면 40만 원은 백화점의 몫인 셈인데요. 그러나 입점업체가 대기업이거나 해외 명품업체인 경우는 수수료를 또 달리 책정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롯데마트가 오늘부터 500여 상품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할인에 들어갑니다. 최대 58% 할인율까지 적용을 할 텐데요. 이는 이마트가 앞서서 14개 품목에 대해 실시한 3차 가격 인하에 맞서 나온 대응 조치로 앞으로 대형마트들의 독자적인 가격 할인 행보는 더 가속화될 것 같습니다. 다음 달 초에 공짜 스마트폰이 나올 것 같습니다. KT가 다음 달 초부터 공급할 예정인 LG전자 안드로이드 폰을 사는 가입자들에게 50여만 원의 단말기 보조금을 주기로 했는데요. 제조사인 LG전자도 이 제품 구매자에게 10여만 원씩을 보조하기로 했습니다. 삼성전자가 직원들의 인사제도를 대폭 개편하기로 했죠. 기존의 연봉제는 누적 연봉제로 또 인사평가는 8단계에서 5단계로 각각 전환시킬 계획인데요. 한 해 평가에 따라 연봉이 삭감되는 형태는 일단 직원들의 근무 안정성을 해치고 또 지나치게 세분화된 등급으로는 오히려 실질적인 평가를 하기가 어렵다는 판단을 했기 때문입니다. 한편 한국전력 등 공공기관들이 임금 피크제를 도입해 직원들의 정년을 사실상 연장할 움직임을 보이자 정부가 제동을 걸고 나섰지요. 모든 구성원의 정년을 일괄적으로 연장할 경우 공공기관 정원 감축 계획에 차질이 빚어질 뿐 아니라 청년층 신규 채용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판단에서입니다. 오늘 이 같은 내용 바탕으로 해서 뉴스 따라잡기 시간은요. 서울경제신문 민병권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최근 물가 불안이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데 사실 상품의 제조 단가 자체가 올라도 물가가 뛸 수 있겠지만 중간에 있는 유통 과정에서 뭔가 유통사들이 지나친 폭리를 취해도 물가가 오를 수 있겠죠.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저희가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특별히 유통업체 중에서도 백화점 폭리가 심하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백화점에서 만약에 어떤 물건을 사시게 되면 그중에 40%가 백화점의 몫으로 돌아가고 있는데요. 이른바 판매 수수료율이라는 그 수입을 통해서 백화점들이 최고 40%에 달하는 이익을 챙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만약 백화점에서 100만 원짜리 옷을 샀다면 그중 40만 원은 백화점에 수입이 되는 셈인데요. 공정거래위원회는 어제 대형 유통업체의 수수료 현황 및 정책 대응 방안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백화점의 평균 판매 수수료율은 26에서 2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특히 백화점 시장의 80%가량을 점유하고 있는 3대 백화점의 경우는 이보다 훨씬 높아서 그 폭리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 3대 백화점에서는 평균 판매 수수료가 무려 35에서 3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업계 점유율 하위 규모의 백화점들이 평균 15에서 25%의 판매 수수료율을 받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3대 대형 백화점의 수수료율은 하위 업체보다 2.5배까지 높은 것으로 분석된 것입니다. 네, 그렇다면 상품 품목별로는 판매 수수료를 어떤 식으로 백화점이 가져가고 있는지요? 주로 이제 패션 잡화와 숙녀복 그리고 골프웨어의 수수료율이 높았는데요. 네. 백화점들은 이들 3개 품목에 대해서 35에서 45%의 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있었습니다. 화장품은 그 다음으로 높은 수수료가 적용돼 왔는데요. 그 수수료율은 30에서 3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마디로 백화점은 주로 여성 고객과 골프 애호가들에게 중점적으로 바가지를 씌워온 셈인데요. 네. 다른 품목들 역시 수수료가 많은 편이었습니다. 주방용품과 소형 가전제품은 모두 25에서 많게는 30%에 달하는 수수료율이 붙었고요. 신사복에서도 15에서 30%의 수수료가 적용돼 이것들이 모두 고객과 해당 납품업체에 부담이 됐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세탁기나 냉장고와 같은 이런 대형 가전제품들은 7에서 15% 수준으로 상대적으로 수수료율은 낮았는데요. 네네. 하지만 워낙 개별 제품의 단가가 높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소비자가 부담하는 몫은 매우 높다는 점에서는 뭐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자, 그런데 재밌는 것은요. 백화점들이 입점 업체가 해외 명품인 경우에는 오히려 또 쩔쩔 매는 모습이라고요. 네, 그 소비자들이 아시게 되면 매우 화가 날 부분인데요. 네. 백화점들이 국내 패션 잡화와 숙녀복 등에 대해선 40% 육박하는 수수료율을 챙겨가면서도 해외 명품 잡화 등에 대해선 판매 수수료율이 겨우 1에서 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해외 명품 의료 제품의 수수료율도 8에서 15%에 불과했는데요. 전반적으로 보면 국산 제품이 오히려 역차별 당하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네. 자, 이렇게 해서 백화점들이 얼마나 또 그런 판매 수수료 면에서 폭리를 취하고 있는가라는 얘기를 들어봤는데 TV 홈쇼핑도 백화점 못지않다면서요? 네, TV 홈쇼핑의 경우 평균 판매 수수료율이 3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홈쇼핑 업체들은 단골 상품인 패션 의료와 건강식품 그리고 미용품 등에 대해선 무려 30에서 40%의 수수료율을 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농축산물도 높았는데요. 판매 금액의 10에서 35%가 판매 수수료율로 나가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자, 정부가 판매 수수료율 조정에 들어간다고 하니까요. 조금 화를 누그러뜨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뭐 대형 유통사들은 납품업체에 대한 폭리를 취하는 것, 이것을 시정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요. 그에 못지않게 소비자의 가격 부담 자체를 덜어주는 것도 중요하겠죠. 현재 유통업체들, 특별히 대형 마트들의 할인 경쟁이 점점 심해지고 있는데 롯데마트가 또 최대 58%까지 할인할 수 있게 해준다고요. 네. 뭐 대형 할인점들 간의 경쟁이 점점 불붙고 있는데요. 네. 얼마 전에는 이마트가 14개 품목에 대해서 3차 가격 인하를 단행한 적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롯데마트가 이번에 맞불을 놓은 것인데요. 무려 500개 품목에 대해서 최저 20%에서 최대 58%까지 할인해주겠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오늘부터 3월 3일까지 단행되는데요. 이번 할인 행사는 서프라이즈 사은품전이라는 기획 행사를 통해서 제목에 붙여졌고요. 가격 파괴 마케팅을 통해서 고객들을 모으겠다는 게 롯데 측의 설명입니다. 롯데마트는 이전에도 가격 할인 기획전을 펼친 적은 있었지만 그 품목은 통상적으로 20여 개 수준이었는데요. 이에 비해 이번 행사는 할인 품목이 2배를 넘어섰고요. 가격 할인 폭도 훨씬 커서 소비자들의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네. 자, 500여 개 품목 최대 58% 할인이면 이거 그야말로 반값에 파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할인 폭이 그중에서도 큰 상품들은 어떤 것인가요? 가장 높은 것은 일반 세탁기용 세제였는데요. 할인율이 무려 58%에 달했습니다. 예. 해당 제품은 한 업체의 세탁용 세제인데요. 3.1kg들이 상품에 300g짜리 사은품이 덤으로 붙은 상품입니다. 즉 3.4kg짜리 제품이 되는 셈인데요. 정상 가격이 평상시에는 16,200원이었지만 이번 할인 행사 기간에는 6,800원이면 사실 수 있게 됐습니다. 그 다음으로 할인폭이 큰 것은 미국산 내장 소갈비인데요. 냉장 소갈비인데요. 정상 가격은 100g당 1,980원이지만 이번 행사 기간 중에는 51%가 할인됐습니다. 따라서 980원이면 100g들이 고기를 사실 수 있게 된 것이죠. 다만 소갈비는 롯데마트 점포 한 곳당 200kg으로 물량을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1인당 2kg까지만 사실 수 있도록 판매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국내산 삼겹살도 비교적 할인폭이 큰데요. 40% 정도의 할인율이 적용되고요. 이에 따라서 행사 기간 중에 100g당 950원의 삼겹살을 구입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밖에도 딸기가 40% 정도 할인되고요. 이 딸기 같은 경우는 1kg짜리 한 박스를 6,480원에 사실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감자는 42%, 계란은 34%, 그리고 스테인리스 보온병은 49%의 할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그리고 한 식품업체의 검은콩 음료도 48%의 할인된 가격에 나와서 소비자들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네, 지금 화면에 보여드린 이 바로 할인 행사가 오늘부터 시작된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예. 자, 오늘 뭐 저녁 상차림은 뭐 쇠고기, 돼지고기 플러스 계란말이,
감자조림, 후식으로 딸기 이렇게 하면 완벽할 것 같습니다. 네. 예. 근데 이번 반값 할인 행사가 그냥 일회성으로 그치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롯데마트 측은 앞으로도 매주 핵심 생활 필수품을 300개에서 500개까지 선정해서 파격적인 할인전을 펴겠다는 계획입니다. 특정 품목을 상시에 대해서는 상시 할인 가격을 제공하는 것도 검토한다는 방침인데요. 이런 가운데 홈플러스도 가격 할인 전쟁에 뛰어들겠다는 계획이어서 50개 품목을 정해서 최고 50%까지 할인해 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얼마 전에 그 GS 마트하고 또 GS 그 편의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제 인수를 했었다가 롯데가 시너지 효과 때문에 주가가 많이 올랐었는데요. 이렇게 상시적으로 또 앞으로 매주 이렇게 할인을 한다라고 한다면 주가는 또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도 있겠다라는 부분에서 우려도 되네요. 자, 한편 귀가 번쩍 뜰 만한 소식 지금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조금 비싸서 부담돼서 못 샀던 스마트폰이 내달 초부터는 공짜로도 살 수 있는 길이 열린다라는 소식인데 일정 통신 요금만 내면 가능해진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KT가 이르면 다음 주부터 사실상 스마트폰을 무료로 제공하는 행사를 펼칠 계획입니다. 월 45,000원짜리 요금제에 2년간 가입한 회원이라면 이 같은 혜택을 누리게 되는데요. 제공되는 스마트폰은 LG의 안드로이드 폰인 KH5200 모델입니다. KT는 해당 스마트폰에 대해서 보조금 50만 원의 장려금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이고요. LG전자도 10만 원을 장려금 명목으로 지원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따라서 해당 요금제에 가입하는 고객은 총 60만 원 가량을 지원받는 셈인데요. KH5200 모델의 출고 가격이 60만 원 선임을 감안한다면 사실상 공짜로 전화기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네. KT는 만약 4만 5천 원짜리 요금제가 부담스럽다면 월 3만 5천 원짜리 요금제를 선택해도 어느 정도 이 같은 그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 요금제를 선택할 경우 공짜는 아니지만 약 10만 원 정도 안팎의 금액만 추가 부담하신다면 스마트폰을 구입하실 수 있게 됩니다. 네, 좋네요. 스마트폰에 이어서 스마트 인사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이 같은 인사제도 개편을 얘기를 했잖아요. 네. 삼성전자는 그동안 8단계로 운영해온 인사평가 단계를 5단계로 줄이기로 했는데요. 그리고 연봉제도도 기존의 누진제가 불안하다는 그런 지적이 있음에 따라서, 기존의 연봉제도가 불안하다는 지적이 있음에 따라서 누진제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어제 노사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인사평가제도 개선안을 확정했는데요. 삼성전자가 너무 무한 경쟁으로 직원들을 몰아붙여서 사기를 떨어뜨리고 있다는 비판을 일부 반영한 결과로 해석됩니다. 네. 그래요. 이렇게 된다면은 사실상 한 해 평가에 따라서 또 연봉이 삭감될 수도 있기 때문에 좀 현명한 쪽으로 조정을 한 것 같습니다. 자, 삼성전자의 어떤 그 제도 완화와는 또 다른 부분에 있어서 공공 부분에 대한 정부 차원의 조율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인사제에 관련해서인데요. 일률적으로 정년 연장하는 것을 정부가 제동을 걸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 임금 피크제를 도입하는 공공기관들이라도 인력 수요가 많지 않거나 인력의 경력과 숙련도가 중요하지 않다면 정년을 연장하기가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또한 공공기관에서 퇴출 대상으로 분류된 인력은 중간퇴직이나 명예퇴직, 희망퇴직을 선택하도록 유도받게 될 전망인데요. 기획재정부는 임금 피크제를 도입하는 공공기관들이 일률적으로 직원들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할 경우 그만큼 청년들의 신규 취업을 가로막게 된다고 하면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정책은 공공기관의 임금 피크제 표준 모델이라는 제목이 붙었는데요. 조만간 확정해서 공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와 관련한 가이드라인이 마련되면 7월부터 정년 연장을 실시할 예정인데요. 한국전력에도 적용된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노사 마찰 원인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다만 정부는 이미 임금 피크제를 도입한 기관에는 이번 방침을 소급 적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서울경제신문 민병권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민 기자 수고 많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간밤에 열린 뉴욕 증시가 다우의 경우 1%, 100포인트 정도 하락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소비자 신뢰 지수가 10개월 내 최저치를 찍었기 때문인데요. 전반적인 경기 회복이 좀 더뎌지겠다라는 평가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독일 관련해서도 경기 회복세가 늦춰지는 것이 포착이 되면서 유럽 증시도 역시 하락 마감하고 말았습니다. 저는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